안녕하십니까. 프리어그 한의원 대표 원장을 맡고 있는 박건 원장입니다. 오늘은 1부 강의에서 건선의 이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 2부 강의에서는 건선의 어떤 치료적인 관점에서 4가지 단계를 제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건선의 치료 후, 치료의 관점에서 봤을 때 관리적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관리라고 얘기한다면은 머리가 좀 아프고, 그리고 이 피부 질환 치료에 있어서 가장 복병이 이제 관리라고 볼 수 있는데, 먼저 치료에 대한 부분을 잘 이해했을 때 관리적인 측면을 잘 납득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치료라고 얘기한다면은 크게 증상이 안정되는 것을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치료는 크게 3가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이 증상의 어떤 완화가 되는 어떤 치료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말 우리가 얘기하는 치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모든 어떤 피부 질환뿐만 아니라 모든 어떤 질병을 치료하시는 분들이 원하는 완치에 대한 어떤 이 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완화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증상이 개선되는 상태입니다. 완화를 시키는 가장 대표적인 질병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은 당뇨병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건선 환자분들 많이 쓰시는 거 있죠. 스테로이드 복합제제, 비타민 D 복합제제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연고, 그리고 고혈압 같은 거,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천식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증상을 이제 완화를 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것도 치료라고 볼 수 있는데, 치료와 이 완화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냐라고 본다면은, 완화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이러한 어떤 질병의 증상을 개선할 수는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스테로이드 연고를 끊는다든가, 혹은 당뇨병에서 인슐린 제제를 끊는다든가, 혈압약을 끊는다든가, 혹은 천식의 흡입제를 끊는 식의 어떤 그것은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어디까지나 약을 썼을 때 증상은 진정이 되는데, 결론적으로 그 약을 끊으면 또다시 증상이 올라오는 것이 완화의 범주에 속하는 어떤 개념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이제 피부 질환을 치료함에 있어서 할 수 있는 어떤 관점을 볼 수 있는데, 치료입니다. 치료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완화와는 다르게 약을 먹고, 목적성이 분명합니다. 그때까지 약을 먹고 그 다음은 그 약을 중지할 수 있는 겁니다. 중지하면은 그 환자분께서 증상이 바로 심해지거나 아니면은 증상이 바로 악화되는 상태가 아닌 상태, 그것이 치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의원에서 하는 치료는 건선의 경우에는 약을 복용하고, 이 순환을 위해서 침을 치료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가지 외용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3가지를 통해서 목적이 뭐냐?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치료의 목적은 땀이 나고 아랫배가 따뜻해지는 겁니다. 이때까지 치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을 복용하시고 침 치료하고 외용기를 쓰는 것이 건선 치료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완치라는 것은, 많은 이 환자분들이 완치에 대한 어떤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치라는 것은 치료의 결과가 완치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완치는, 치료의 결과는 땀이 나고 아랫배가 따뜻해지는 것이 치료의 결과지 완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완치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치료를 해서 처음에는 이제 완화시키겠죠. 증상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죠. 그렇게 해서 치료가 돼서 땀이 나고 아랫배가 따뜻해질 때까지 치료를 하면은 치료는 종료되는 겁니다. 치료가 된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감기약 비슷하게, 감기약을 먹으면은 증상이 어느 정도 좀 개선되는 상태, 그러다가 감기약을 다 먹고 기침을 안 하고 콧물이 흐르지 않고 그 다음에 열이 오르지 않는다면은 약을 더 이상 먹지 않죠. 그것이 바로 치료인 겁니다. 그 다음에 완치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재발하지 않는 거죠. 감기가 재발하지 않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겨울철에 건강관리를 잘하고 따뜻한 음식을 먹고 보온을 잘하고 이런 것들이 감기 걸리지 않도록 완치를 유지하는 어떤 힘이라면은 건선이나 기타 질환 역시 ING, 현재 진행형입니다. 치료의 결과를 완치로 주는 순간 환자분들께서도 힘들고 치료하는 사람도 명확한 길을 제시해 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치는 현재 진행형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건선 치료의 핵심적인 목적은 피부에서 땀이 나고 아랫배가 따뜻해지는 것이다 라고 봐야 됩니다. 갑자기 제가 관리적인 측면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린 이유는 관리의 관점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관리는 말 그대로 치료의 서포터 역할을 합니다. 관리라는 것이 치료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관리는 우리가 약을 먹고 침을 맞고 외용제를 쓰는 것에 어떤 치료 효과가 50%가 나느냐, 0%가 나느냐, 100%가 나느냐, 아니면은 2000%가 나느냐는 쉽게 얘기해서 관리적인 측면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아까 제가 건선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건선은 스트레스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치료를 해서 증상이 많이 좋아져도 심리적인 부분이 어떤 충격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긴장을 많이 한다거나 아니면 우라가 찬다거나 했을 때 또다시 증상이 올라오기 쉬운 겁니다. 그렇다면 건선에 대한 부분은 그러면 치료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관리는 어디까지나 치료를 도와주는 보조적인 방법이고 치료가 메인이자 관리는 그 치료를 2000%, 10,000%까지 올릴 수 있는 아주 숨겨진 어떤 그 건선 치료의 비법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가장 핵심적인 관리를 바라보는 관점은 기본만 하면 됩니다. 건선 치료를 위해서 뭔가 특별한 것을 막 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마지막에 있는 이 기본, 최소한의 관리만 한다 하더라도 건선 치료의 치료 효과는 충분히 나지 않는가. 근데 하지만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이 기본을 하지 못합니다. 기본이 뭐겠습니까? 약을 잘 복용하는 거. 두 번째, 침을 꼬박꼬박 맞으러 오시는 거. 세 번째, 외용제를 열심히 쓰는 겁니다. 근데 제가 건선 치료를 해보면은 증상이 좀 좋아지시면은 약을 꼬박꼬박 안 드십니다. 증상이 좀 좋아져서 안 먹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증상이 좀 좋아지면 침을 맞으러 안 오십니다. 침은 순환을 돕고 정체를 풀어주는데 굉장히 효과가 있는 치료법이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피부에 증상이 보이지 않으면 더 이상 제가 드리는 그 건선 치료 외용제를 쓰지 않습니다. 그게 최소한의 어떤 이 관리적인 측면입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건선을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고 재발하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어떤 관리법을 하는 것이 좋은가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치료의 어떤 치료 효율을 높인다는 것이 관리의 가장 큰 목적이라는 관점에서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건선의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고 치료를 받지 않은 분들의 경우에는 어떤 관리법을 하는 것이 좋은가. 첫 번째, 건선은 정체에 의해서 발생하는 피부 질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선 환자분들은 무조건 순환을 시킬 수 있는 어떤 관리법을 병행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순환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주위에 쉽게 찾아볼 수 있죠. 순환법을 위해서는 운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반신욕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냉온요법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미 안에서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건선 환자분들은 특히나 심장에 열이 많고 순환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심폐운동을 하는 것을 저는 적극 권장합니다. 달리고 걷고 등산을 하고 그리고 줄넘기를 한다든가 하여튼 몸의 어떤 대사율을 높이고 순환을 도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심폐운동만큼 좋은 건 없습니다. 첫 번째는 관리법의 첫 번째 목적은 순환이다. 순환시킬 수 있는 관리법을 하시라. 자, 두 번째 관리법입니다. 건선 환자분들은 대부분 스트레스에 취약하고 아랫배가 차다 있지 않습니까? 스트레스는 어쩔 수 없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관점에서 저도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근데 아랫배를 따뜻하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관리법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관리법은 아랫배를 따뜻하게 하랍니다. 아랫배를 따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훈증법도 좋고, 그리고 이 지금 얘기했는 것처럼 조깅이라든지 이런 거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미 건선이라는 증상이 발생한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는 이미 우리 몸의 균형이 깨어진 상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관리법으로는 이 다양한 어떤 관리법 중에서 저는 이 복부 운동을 적극 권장합니다. 이 복부 운동은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거나 하시면은 이런 운동법들이 아주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까요. 꼭 참고하셔가지고 골반 걷기라든지 아랫배를 이렇게 다리를 들어 올려서 아랫배를 강화시킨다든지, 그리고 이 배를 풀어주는 어떤 자세를 통해서 아랫배의 순환을 돕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건성이 어떤 특정 음식에 의해서 반응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100%는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음식을 먹고 오히려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건선 환자분들한테 필요한 관리법 중에 세 번째는 어떤 음식을 먹으면 좋을 것이냐 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의 관리법에서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순환을 돕고 장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음식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뭡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장 건강에 좋은 것이 무엇이냐? 대표적인 음식이 뭡니까? 야채입니다. 야채. 의외로 건선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주위에 가까이 있습니다. 야채 중에서도 넓은 잎채소, 예를 들면은 양배추라든지 상추라든지 배추와 같은 이런 어떤 넓은 잎채소를 자주 드시고 장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장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음식들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음식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아랫배가 냉하기 때문에 찬 음식, 찬 음료 이런 것들은 가급적 피하시는 것이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